자, 오늘 21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작년 2024년이죠. 12월 3일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엄청난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이런 혼란기가 이제 끝나고 다음 미래의 5년을 그려보는 시점이 된 것 같네요. 네, 참 저는 경제부에 있다 보니까 환율도 오락가락하고 지금 그럼요. 수출 지표도 바로바로 이게 영향을 받고 해서 굉장히 불안한 네.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트럼프가 너무 극도의 불확실성을 제공해 주니까 우리나라라도 좀 불확실성이 적어야 되는데 한국도 역시 내외 같은 기간 요동쳤어요. 동안에 역시 불확실했어요. 맞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네, 이번 대선이 진짜 좀 너무 급박하게 치러지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 지난주에 주요 후보들 주요 공약, 기후 공약 짚어봤었는데 한 주 만에 이렇게 새 정부 취임을 해서 네. 앞으로의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인수위도 없습니다, 이번에. 예, 또. 인수위도 없고요. 네. 사실 지난주에 공약 짚을 때 사실은 여기 지금 정당들 후보 낸 정당들 아무도 세부 공약집을 안 낸 상태였어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원래 예년 같으면 그래도 투표 보름 전에는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다 안 나와서 그냥 그 처음에 후보 등록할 때 선관위 후보 등록할 때 내는 그 10대 그 정책 과제 정도 간단한 공약 그다음에 그런 거랑 TV 토론의 발언 이런 거 위주로 약간 어렴풋이 추측한 그런 기후 공약을 소개를 드린 건데 자 사전 투표 첫날이 이제 지난주에 5월 29일 전후로 다행히 사전 투표 첫날이나 그 전날 이런 때 세부 공약집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발표한 이 세부 공약집을 바탕으로 경제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어떻게 구상했는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새 정부 공약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경제 관련 기후 대응 어떻게 일어날지 좀 요약 좀 해주시죠. 예, 우선 민주당의 21대 대선 슬로건은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에요. 자, 회복, 성장, 행복 이 3대 비전으로 이제 국민 통합을 하겠다면서 15개 정책 과제 제시했는데요. 이 성장의 키워드에 있는 정책 과제 5개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 대응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경제 성장 동력의 하나로 접근했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프로그램 취지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EU가 이미 2019년도에 딱 이 얘기를 했죠. 네. 기후와 경제 일자리 같이 간다. 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그린 딜인 거죠. 예, 우리도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성장의 5대 전략을 또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중에 두 번째가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예요. 그래서 산업을 좀 전환을 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하려면 좀 새롭게 해야 될 정책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신산업이 되고 기업에는 새로운 먹거리랑 투자 분야 열어주고 노동자들한테는 새로운 일자리를 열어주는 뭐 그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방향은 잘 잡았고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기후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경제 문제고 문제죠. 일자리 문제고 지역의 생존 발전의 문제. 뭐 우리가 무수히 우리 방송에서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이게 꼭 좀 공약이 아니라 빈 게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구체적인 정책도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이 성장 부문에서 신산업 집중 육성하고 뭐 성장 기반 구축한다, 뭐 AI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까지 제시됐는데요. 이 중에 이제 환경 관련해서는 전기 선박이랑 열차, 그다음에 수소 선박이랑 열차 이런 친환경 대형 수송 모빌리티 실증화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수소연료 보조금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분야 기술 개발이랑 상용화에 얼마나 속도 낼지 조금 주목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소개해드린 IMO 국제해사기구 친환경 규제에 대응해서 이제 배 관련 규제가 생겼잖아요. 해운 규제가. 그래서 국적 선사가 친환경 선박 건조할 때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때 필요한 선박 금융도 확대하고요. 특별 보조금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산업에 적용을 해보면 선사인 해운업계 같은 경우에는 비용 상승 우려해서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업계는 당연히 수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이랑 선박금융 지원 규모 어느 정도 될지 앞으로 보면서 유의미한 내용 있으면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관련 대책도 나왔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투자하는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을 제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 추진할 수 있도록 뭐 설비 교체하고 뭐 공동 R&D 하는 거 있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 도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ESG 경영 확산 차원에서 기후 공시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Say on Climate라는 제도가 있죠. 기업들이 온실가스 뭐 배출 현황, 기후변화 대응 계획,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전략, 감축 목표 이런 정보들 공개하고 주주총회 표결 안건으로 상정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거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펀드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우리 태양광, 해상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확대하고 기후 기술 개발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도록 자본 공급 늘린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ESG 우리 너무 많이 이제 용어가 익숙해지면서 사실 ESG 워싱도 있어요. 그렇죠? 무늬만 녹색인 ESG 워싱 차단할 규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장 회사들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공시하는 문화도 신속히 좀 조성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최 기자께서 여러 그러한 세부 정책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왔어요. 미국이 2022년도에 IRA 법 통과시켜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얼마나 미국의 이른바 기후 대응 친환경 산업이 미국에 많이 입지했냐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예. 이러다가 계속 우리 기업들 다 미국으로 뺏기게 생겼으니까 빨리 한국에서도 한국형 IRA를 네. 도입하자. 그러니까 조선업에 대한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기술력이 있으니까 예. 그런 어떤 정부의 적정한 보조금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ESG 경영 이거는 사실은 더 이상 무슨 사회적 책임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죠. 예. 이미 벌써 유럽은 속속들이 이제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내에 이 정보 공개 다 의무화하고 모든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탄소 배출 이런 거 다 기업이 다 확인해가지고 너희들 보고하지 않으면 예. 너희 앞으로 사업 못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입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시장에서 생존을 맞아요. 위해서라도 빨리 우리도 이런 법 규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쵸. 거기에 기업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에 옮겨야 돼요. 주식 투자할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거 보는 투자자들도 거죠. 이제 예. 기업 어느 지속 기업이 가능 잘하고 경영 있는가. 보고서도 읽어보고 A등급이냐 B등급이냐 이런 거 다 예. 보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직접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도 한번 살펴봐야죠. 네, 사실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리백 실현한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한다. 그다음에 주민들이 태양광 개발에 이제 주체로 참여해서 이익도 공유하는 햇빛연금 확대, 바람연금 확대 이런 공약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거 외에 뭐 새로운 내용들을 조금 다시 짚어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소랑 돼지가 내뿜는 온실가스 얘기 좀 다뤄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축산 분야 개선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 저메탄 사료, 질소 저감 사료 이런 거 좀 개발해서 보급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육 두수, 적정 사육 두수 딱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 실현해 보겠다고 했어요. 뭐 사육 두수 관리하면은 좀 수요 측면에서도 우리도 조금 관심을 갖고 뭐 동참해야 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도 싶었어요. 플라스틱 저감 정책 당연히 나왔습니다.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페트병 뭐 생산도 좀 감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규모 플라스틱 원료 사용해서 제품 생산하는 사업자들은 재생 플라스틱 의무 사용 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빠질 수 없잖아요. 미세먼지 대책에 이제 시멘트 업종, 그다음에 노후 화물차 규제하는 내용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규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이 있어요. 4대 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리와일딩 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재자연화 보전면 개방하겠다고 했어요. 네, 이게 벌써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2008년이니까 이제 17년 이렇게 됐는데 또 다시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주요 젖줄을 이 얘기가 다시 나왔네요. 네, 한 번 시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금강이랑 영산강 보해체 결정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취소했잖아요. 네. 이거 다시 취소해서 원상회복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보해체 이뤄질지 좀 주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약이 있었어요.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댐 설치 추진을 폐기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아마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기후 대응댐 계획 백지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네. 보입니다. 예.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지금 계속 낙동강 녹조에서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됐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주민 안전 우려 논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논란이 되는 이유가 이게 댐 물만 먹는 게 아니라 강 본류에서 물을 취소해서 먹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녹조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요.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이크로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검출이 되더라도 이게 얼마나 함유되면 얼마나 유해한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국제적으로도 연구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기준을 좀 제대로 마련을 이번에 해보겠다 이런 공약도 들어갔습니다. 예, 저는 정부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보의 투명성과 이것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참 우리나라는 너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너무 말 오락가락하죠. 그대로 정말 너무 너를 뛰고 그러다 보니 이 시장에서는 민간에서는 어디에 또 주민들께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잖아요. 이 4대 강사 대표적인 것 같아요. 벌써 감사원 감사도 몇 번씩 했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와서 정말 이번에야말로 저도 제 40대와 50대를 내내 이 여기다 사업에 연구에. 대한 연구와 또 주장과 또 그래서 고생도 좀 했는데요. 네. 정말 이번만큼은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분들의 그런 동의를 얻어서 이제 좀 지속 가능하고 21세기에 걸맞는 그러한 우리의 젖줄을 만들자. 제발 좀 하천 계획을 이번만큼은 이제 더 이상 논란 없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계획이 좀 수립되고 추진되기를 정말 바래 봅니다. 예, 저도 환경부 취재하면서 관련 내용 한번 좀 깊이 있게 네, 살펴볼 계속 우리 계획입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런 내용 외에도요. 외교에서도 우리가 글로벌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뭐 기후 협상 관련 협의체 적극 참여한다는 방향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기후 변화 대응이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교적인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 관련해서 남북 협력, 뭐 다자 협력 이런 거 추진한다. 이런 말도 한 줄로 담겼어요. 그리고 우리 작년에 배추 사태처럼 기후 변화로 우리 먹거리 문제 되게 관심 많잖아요. 저희 뭐 배도 다루고 막 여러 번 네. 쌀도 다루고 했었는데 자,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관배수 시스템 이런 거 도입을 해서 우리 농업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식량 자급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담겼습니다. 그리고 수산업에서도 양식 수산물 늘리고요. 그다음에 어종 개발에도 좀 속도를 내서 우리가 물이 이제 지구 온난화가 좀 더 가속화돼서 물이 뜨거워져도 고수온 적합 어종 중심으로 스마트 양식을 도입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좀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던 거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세부 정책을 지금 소개를 드렸는데 중요한 가장 큰 틀은 이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전력 부문이에요. 에너지 전환. 예. 그래서 기존 원전 시설을 이제 그대로 이제 가동하되 뭐 가동 연한 때까지는 가동을 하되 우리가 AI랑 첨단 산업 개발 경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가 있잖아요. 이거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서 대응한다. 이런 방향성 그대로고요. 그 컨트롤 타워가 기후에너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좀 속도를 낼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외에도 대통령 직속 탄노기,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이것도 국민 참여 기구로 좀 더 실질화해서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뭐 인권, 사회 정의 문제, 노동 문제 포함되고 이런 것들 포괄한다고 했는데 이거 구체화 되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볼 주제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 정부에 동력자원부라는 게 있었어요. 네.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동력자원부는 에너지, 특히 석유 자원 어떻게 하면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기후 이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의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부처 이름을 어떻게 잡든지 기후와 에너지가 중심이 된 그런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성숙했다. 이런 부처의 신설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부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것을 결국 사람이 하잖아요. 모든 정책은. 네. 좀 정말 이런 정책들 많은 공약들이 나와 있는데 제대로 이것을 실현해서 우리 농촌도 힘을 얻고 또 우리 도시에 있는 주민들께서도 아니 어쨌든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것이냐 이 기후위기 시대 이런 것들 정말 정부가 많이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할 때 투자하고 정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번 이제 뭐 공약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랫동안 좀 기후 중요성을 강조하는 환경 경제학자로서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이번 정부 이제 공약 내용들 보면서 좀 특히 좀 기대되는 부분 혹은 우려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당부 이런 사항 있으면은 네.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우려는 뭐 제가 94년도에 학위를 받고 한국가 30년이 네. 지났는데요. 늘 이번 정부는 했다가 역시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늘 기후 환경 이슈는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은 해놓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 정부 임기 5년 중에 이제 정년 퇴임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예. 정년 늘 수 있잖아요. 정년 연장 제가 이제 있던데요. 정년 이제 퇴임하기 전에 좀 그래도 이런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을 진심으로 예. 우리 국민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심으로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해내려는 정부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좀 기쁜 마음으로 퇴임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 잘 추진해 주길 바란다. 네. 이런 의미.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